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은 템포 스쿼트로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 외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로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운동하기 전이라던가 평상시에는 피로도가 좀 높았지만 오히려 운동하면 신기하게 저는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매일 운동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컨디션 관리 계속하면서 몸의 퍼포먼스가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분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분할을 할 때는 전통적인 분할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뭐 가슴, 하체, 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추천하는 분할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네 가지 운동,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패턴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당기는 운동이라던가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운동이 살짝 쉬운 날에 조금 더 비중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예로 놓고 보자면, 내가 월요일에 스쿼트를 세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보디빌딩식으로 한 48시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될 수 있게 그 화요일, 수요일은 스쿼트 패턴을 안 한다던가, 또는 내가 기술적인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나는 스쿼트에 대한 자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 수요일이라던가 화요일에 가볍게 그냥 하나만 몸 풀면서 그냥 한 개만 딱 들고 끝내는 그런 세트를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 무게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렇지 않은 좀 더 쉬운 무게,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하는 이런 무게로 그냥 몸 풀면서 하나만 드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자세 연습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또 48시간 정도는 휴식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화요일 수요일을 쉬었으니까 목요일에는 다시 이런 항상성을 교란하는 자극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도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고,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도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는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사이로 그 나머지도 고려하면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에 어느 정도 스쿼트 강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화요일에 데드리프트를 어느 정도로 자극을 줄 건지, 또 다음에 목요일에 스쿼트를 어느 정도로 할 거니까 화요일은 한 요 정도가 좋겠다, 또는 수요일에 하고 뭐 목요일에 하는 스쿼트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일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구성을 다 맞춰서 조화를 이뤄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랑 오버헤드 프레스랑 겹치는 게 많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강중약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훈련을 구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하고 하나는 따라오게 하라고 한 것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훈련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쿼트나 데드는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보다 똑같은 훈련량을 채웠을 때 몸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큽니다. 다룰 수 있는 절대 중량 자체가 높고 사용하는 근육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스쿼트 반대로 표현하자면 오버헤드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는 조금 더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도 몸의 반응이 나쁘지 않게 올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많이 가져가라는 건 아니고,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정도인 양 계속 퐁당퐁당으로 잘 가져가신다면 생각보다 많이 강해지실 수 있고, 그렇게 최대한 길게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세게 가져가게 되면은 몸의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상체만 놓고 보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체의 피로도로 인해서 스쿼트도 잘 안 되고 데드리프트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상급자로 갈수록 하나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서로 관련 있는 애들을 잘 구성해서 배치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몇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 얘기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큰 틀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